네, 시작하겠습니다. 100페이지 창조적 의사결정 방법입니다. 자, 창조적 의사결정 방법은, 자, 몇 가지? 자, 전자회의까지, 자, 4개가 가장 시험 문제에 나오는데, 전자회의도 최근에는 거의 문제 없고요. 델파이 기법까지 제일 많이 나온다. 그래서 3개는 꼼꼼하게 정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브레인스토밍을 먼저 볼게요. 브레인스토밍은, 자, 1번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자, 자주적인 아이디어 제안이고요. 얼굴 보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대면적, 페이스 투 페이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 얼굴을 보고 앉아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는 거죠. 그래서 창의적이고 자유롭고 융통적 있는 사고 증진, 그래서 창의적인 아이디어 생산한다고 했는데, 아이디어 질을 따지는 것보다 아이디어 양만을 따지는 게 브레인스토밍입니다. 그래서 특히 4번, 비판을 하면 절대 안 돼요. 이런 말을 하면 친구들이 웃겠다. 그죠? 해서 말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아주 독특한 거라도 말도 안 되는 거라도 일단 내놓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디어 양생산이 가장 큰 목적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절대 비판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5번 타인의 압력이 배제된다. 그렇죠? 비판이 없으니까 맘 편하게 이 이야기도 내봤다 저 이야기도 한번 던져봤다 이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창조적인 사고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자, 브레인스토밍의 원칙은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어떤 아이디어를 평가하거나 비판하면 절대 안 돼요. 저거 말도 안 되는 거야. 뭐 저런 거를 말을 한데 이런 말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디귿에선 양 동그라미, 많은 양의 아이디어, 그러니까 창조적인 아이디어 양생산이 가장 큰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이 제안하는 아이디어는 집단이 공유하는 아이디어가 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원칙은 나왔었고요. 그쵸? 장단점은 아직까지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장단점은 좀 기억을 해놓으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낸다 그러면 장단점을 조금 자세하게 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워낙 많이 나와서 그렇거든요. 장점. 짧은 시간 안에 얼굴 보고 하는 이야기고 비판하지 않으니까 많은 양의 아이디어를 도출할 수 있어요. 그 다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시각을 자극받을 수 있고요. 동등한 입장에서 비판 없이 자유롭게 이루어지고요. 소수 구성원에 의한 지배 이루어지지 않죠. 또 위축될 필요도 없어요. 이게 좋은 점이야. 단점은 자, 자율적으로 아이디어를 개발한 건 장점이죠. 그런데 규칙까지 준수하면서 아이디어를 어떤 구조화된 틀로 만들기는 그렇게까지 하기는 쉽지가 않고요. 쉽게 말할 수 있는 자유로운 분위기 조성은 말이 쉽지 실제 하는 거는 어렵고요. 그 다음에 주제를 벗어난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단순한 문제는 적합하지만 복잡한 문제는 적합하지 않고요. 문제 해결 과정을 결론 짓지를 못한다. 뭐냐면,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손 씻기 감염 예방을 한다라는 브레인스토밍을 한다. 그러면 제일 쉬운 건 뭐예요? 손 씻기. 또 다른 여러 가지 땡땡땡땡 대안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결론. 그래서 감염 예방을 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다라고 브레인스토밍에서는 결정짓지 않는다라는 게 단점이에요. 단순히 나열한다라는 거죠. 단순히 창의적인 아이디어 생산이 가장 키포인트이기 때문에 결론을 지을 수 없다라는 게 단점입니다. 다음 명목 집단 기법이요. 자, 16년도 서울, 17년도 지방에서도 문제가 나왔었어요. 자, 명목 집단 기법은 자, 각각의 구성 1번을 기억하셔야 되겠죠. 자, 의사결정하는 방법을 무엇이라고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뭐냐면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일단은 생각을 하라 그래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 주제에 대해서 이제 의견을 모으겠죠. 그래서 방에 딱 들어가요. 명목 집단 기법을 하고 5사람한테 한다 그러면 어떤 주제에 대해서 공부를 해오세요 라고 하면서 자, 명목 집단 기법을 할 거니까 어느 방으로 오세요. 그러면 책상에 이렇게 종이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그냥 말을 하면 안 돼요. 서로 자기야, 자기는 어떤 생각 갖고 왔어? 뭐 쓸 거야? 선생님 뭐 쓸 거야? 막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되고 그냥 인사만 하고 앉아서 그럼 쓰세요. 그러면 여기다 다 쓰는 거예요. 각자 5명이 앉아서 이제 써요. 서로 뭘 쓸 건지 서로 상의하지 않아요. 이때는 공유하지 않는다는 거죠. 공유하지 않는다는 거는 서로 말을 하지
않는다. 의사소통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자기 독자적인 생각을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총무라든가 진행본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 사람이 이거를 다 취합을 합니다. 갓사람이 쓴 거를. 그러면 제가 이걸 썼다 그래요? 그러면 이 내용 중에 제가 쓴 것만 알지 요 네 사람이 쓴 거는 누가 뭘 썼는지는 모르는 거죠. 내가 쓴 것만 알죠. 자, 여기서부터는 서로 의사소통을 해요. 그렇죠? 이거를 이렇게 여러분들의 의견이 모였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것들에 대한 토론을 해주십시오. 하고 의사소통을 합니다. 그래서 뭘로 결정하냐면 투표를 결정해요. 투표를 결정해서 가장 우선순위 높은 하나만을 선택하는 게 1순위에 있는 거, 그쵸? 하나만 선택하는 게 명목 집단 기법입니다. 그거를 정리한 게 1번이죠. 자, 구성원들이 아이디어를 제출하고 기록하지만 상호간의 대화나 토론, 여기서 대화나 토론이라는 거는 우리가 창의적인 의사결정을 할 때 어떤 거를 당신 생각은 어떤 건지 내 생각은 어떤 건지 공유하지 않죠. 의사소통하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의 아이디어가 누구 것인지 못한 채, 그쵸? 이루어지지 않고 또 누구 것인지 못한 채 아이디어에 대해서 토론을 한 다음에 투표에서 가장 많은 점수를 얻은 것을 선택하여 의사결정하는 방법. 그래서 이 1번이 박스에 들어가면서 이와 같은 창의적인 의사결정 방법이 무엇이냐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명목집단 기법이요. 그래서 상호간 대화 없이 각자의 독립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왜요? 서로 의사소통을 하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 의견을 쓸 때는 독립적인 자기 생각만을 다른 사람의 영향을 안 받죠. 그렇죠? 자기 것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타인의 영향력을 배제할 수 있다는 거죠. 자, 효과적인 상황. 자, 제가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이 있는데 이건 이제 단원별 문제풀이에서 많이 써요. 모의고사 때나. 그래서 모의고사 때 쓸까 봐요. 그래서 이 박스 이거를 기억, 니은, 디귿, 그러니까 이 5개를 박스에 넣어놓고, 그렇죠? 이 상황이 효과적인 창조적 의사결정 방법은 무엇이냐 이렇게도 내기도 하거든요. 자, 이건 아직까지 나오진 않았어요. 어떤 토의에 대한 결론에 도달하려고 할 때 결론 한 가지 나오죠. 한 개만 도달하려고 할 때. 또 브레인스토밍 회의가 끝난 다음에 아이디어를 취합할 때, 공개 토의가 곤란한 주제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낼 필요가 없을 때. 왜? 서로 의사소통하지 않는 상태에서 자기 생각을 독립적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공개 토론하기 어려운 주제일수록 하면 좋죠. 그 다음에 팀이 문제를 찾고 해결을 위한 다음 단계로 나아가도록 합의에 도달하고자 할 때, 생성된 아이디어나 목록에 우선순위를 부여할 때. 그래서 이거는 조금 기억하실 필요가 있고, 아직까지 이 문장은 시험 문제에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자, 장단점도 문제에는 정의가 많이 나왔지 장단점도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자, 아이디어 도출과 평가 과정이 분리가 됐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도출 과정은 여기죠. 그렇죠? 말하지 않고 자기 생각을 그대로 쓰는 거.